안녕하세요. 방랑정책입니다. 6월 증시는 엄청난 변동성과 양극화를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이어졌던 가운데 결국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이후에도 공습과 대응을 이어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반도체 거품론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6월은 상승과 하락, 큰 변동성을 보이며 조정을 받은 한 달이었으며 투자자들의 리밸런시 효과에 따라 코스피는 7% 상승, 코스닥은 18.8% 급락하는 엄청난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약 4개월 만인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MOU 서명 이후 60일간 협상을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와 동결 자산 등 경제적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 2. 30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3. 이란의 핵무기 제조 금지 약속 제한. 4. 동결된 이란 자금 240억 달러 해제.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핵 문제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최초 2월 28일 이란 공격의 가장 큰 이유로 핵 문제를 들었던 만큼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되며 다시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 물질을 국외로 반출하여 제거하고 이행하는 성과를 증명하면 동결된 자산 해제와 각종 제재 완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란의 입장은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시키지 않고 자국 내에서 희석하겠다는 것이며 동결 자금 해제 등 확실한 제재 완화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생긴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포항이 지정한 항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싱가포르와 파나마 선박이 이란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미사일 및 드론 시설을 타격하며 재충돌 조짐을 보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카타르는 미국 측 특사단의 도하 방문에도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계획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고 이란 측도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는 반복하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지만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6월 초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가 두 갈래로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6월 4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후로 확산된 반도체 고점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동안 각각 19%, 20% 급락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이 올해 중반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며 업황이 빠르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BNP 파리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창신 메모리, 양측 메모리의 생산 확대로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221억 달러, AI 반도체 매출은 108억 달러로 2025 2분기 AI 반도체 매출 44억 달러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브로드컴 CEO는 회계연도 3분기 전망도 매출 294억 달러, AI 반도체 매출 16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매우 높은 성장세이지만 시장 기대치였던 163억 달러에는 못 미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브로드컴 주가는 발표 이후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때의 하락은 AI 수요가 꺾였다는 신호보다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데 따른 되돌림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한 차례 흔들린 반도체 업황 우려는 뒤이어 불거진 빅테크의 회계 처리 논란과 맞물렸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아 부채 부담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타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사무대출 운전사 블루아울과 베이그넷이라는 SPC를 세워 273억 달러의 규모의 선순위 담보부채권을 발행했습니다. SPC 지분은 블루아울 펀드가 80%, 메타가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타는 SPC와 장기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지만 SPC가 발행한 선순위 담보부채권 약 41조 원은 메타에 귀속되지 않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메타가 SPC 주된 수혜자가 아니라고 블루아울과 합의했고 미국 회계기준상 지배적 재무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 연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JP모간 자산운용회장은 메타의 순부채를 에비타로 나눈 비율이 기존 37%지만 SPC 부채를 더하면 63%로 뛴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의 감사인도 베이그넷 관련 거래를 핵심 감사 사항으로 지정했고 메타는 추가 데이터 건설을 위해 약 21조 원 규모의 SPC 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11일 내놓은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매출 129억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 후 주가 급락이라는 이 역설은 빅테크 전반으로 번지는 회계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 시장이 오라클 실적에서 주목한 항목은 수주 잔량이었습니다. RPO는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라클 RPO는 지난달 말 기준 6,380억 달러, 1년 전 대비 363% 급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주 잔액 증가는 미래의 매출로 해석돼야
호재이지만 오라클은 반대로 해석되었습니다. RPO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회사 현금 흐름을 목재일 것이라는 우려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2026 회계연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37억 달러를 기록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필요한 현금을 회사채와 증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단기 차입 및 어음은 98억 8,700만 달러, 장기 차입 어음은 1,247억 1,8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클은 2027 회계연도에 40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6월 24일 코스피는 9% 하락하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각각 12%씩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26일 마이크론이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추정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3분기 매출 414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 컨센서스를 15.6% 웃돌았으며 영업이익률은 81%로 전분기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회사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존 435억 8천만 달러보다 14.7% 많은 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비결은 빅테크 등 대형 고객사와 체결한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마이크론 CEO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16건의 전략 고객 협약을 체결했다며 대형 고객이 4곳, 중소형 고객이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1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과 달리 SCA는 5년 동안의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AI 투자가 지체돼 수요가 줄어도 고객사가 정해진 가격에 일정 물량을 떠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론이 SCA로 확보한 최소 매출 1,000억 달러는 2026년에서 2030년 전체 매출 전망치의 25% 수준이며 향후 계약이 늘면서 SCA 비중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인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지는 등 호황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실적 전망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조 5,117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0.42% 증가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63조 3,717억 원으로 1.68%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한 달 새 각각 17.5%, 25.33% 뛰었습니다. 2026년 6월 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S&P 500은 전월 대비 0.3%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1.7%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7%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8.8% 급락하였습니다. 총 연금 자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 1.8% 상승하여 총 누적 수익률은 28.9%로 평가이익은 587만 3,8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각각 운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서 종전 MOU 체결까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상성 공격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NP 파리바의 반도체 고점론과 빅테크 거품론이 부각되며 연준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매파적 모습을 보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S&P 500은 0.3% 하락하였지만 개인연금의 CD 수익 및 분할 매수를 통해 1.8%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6월 코스피는 7%가량 올랐지만 코스닥은 18.8% 급락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진행하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IRP 연금 자산은 2.1%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적은 VIP 펀드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음 달에도 차곡차곡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랑전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